안녕하세요. 전병선입니다. UML 에센스 모듈 4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살펴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모델 요소인 클래스하고 또 인터페이스의 UML 표기법,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와 관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클래스와 이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클래스의 오퍼레이션과 애트리뷰트를 표현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논리 설계 시에 분석 클래스 모델링 하는데 사용이 되고, 또 물리 설계 시에는 구형 클래스 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자동차 클래스는 이 운전 인터페이스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발하다, 정지하다, 가속하다 등의 행위를 이 자동차 클래스가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퀴 클래스로 정의되는 4개의 바퀴를 포함하고 있고, 또 바퀴는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진의 경우에는 엔진은 클래스로 정의되는 하나의 엔진을 포함하는 것이죠.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 문도 문 클래스로 정의되는 여러 개의 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연료 클래스로 정의되는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UML에서 클래스는 이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는 클래스 이름이 오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는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단위로 캡슐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UML에서는 이 사각형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이 오는 부분이 되고요. 가운데가 애트리뷰트가 오게 됩니다. 애트리뷰트 목록들이 쭉 오게 되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오퍼레이션 목록들이 쭉 오게 되는 것이죠. 애트리뷰트를 정의하는 구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오죠. 여기 애트리뷰트 이름. 그다음에 콜론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옵니다. 데이터 타입.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이름이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목록들이 쭉 오게 되는데, 이 매개 변수 목록들은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컴마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목록으로 쭉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반환 타입이 오죠.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데이터 타입이 먼저 오고 애트리뷰트 명이 온다든가, 또 반환 타입이 오고 오퍼레이션 명이 온다든가 이런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 UML에서는 애트리뷰트 이름 다음에 콜론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런 것이 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제 스칼라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하는 것과 유사해요. 여기에 이제 그 애트리뷰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걸 딱 가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저빌리티. 클래스 구성 요소의 가시성은 해당 구성 요소를 외부에 노출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해당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 되죠. 공개 멤버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비공개 멤버는 외부에 감추고 싶은 프라이빗 비공개 멤버이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보호 멤버는 자신에게 파생한 자식 클래스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죠. 패키지 멤버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외에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다음은 자동차 클래스의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자동차 클래스는 차체, 엔진, 운전대, 변속기, 바퀴 등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출발하다, 정지하다, 가속하다, 감속하다, 좌회전하다, 우회전하다, 후진하다 등의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클래스의 모든 애트리뷰트는 비공개 멤버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으나 이 오퍼레이션은 모두 다 공개 멤버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클래스 모델에서 애트리뷰트의 타입과 오퍼레이션 시그너처는 이제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사용해서 한번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제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생성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툴박스에서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 클래스가 클래스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클래스에 우리는 이제 애트리뷰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피처, 그다음에 애트리뷰트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피처 창의 애트리뷰트 탭에서 우리가 이제 애트리뷰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차체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기본적인 타입을 인티저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프는 프라이빗으로 주게 되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없는 상태로. 그다음에 엔진도 마찬가지로 넌을 지정하겠습니다. 넌. 그다음에 운전대 있고 얘도 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변속기가 있네요. 변속기도 타입은 넌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바퀴 이것도 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 프라이빗이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속성으로 지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자동차 클래스에다가 오퍼레이션을 추가할 수 있죠. 여기에 피처 윈도우에서 오퍼레이션 탭에서 오퍼레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다 리턴 타입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는 걸 하죠. 출발하다 또 정지하다 리턴 타입도 반응 타입도 보이드 대신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하다 가속하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넌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속하다 그 다음에 좌회전하다 또 우회전하다 여기서 그 다음에 후진하다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동차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이런 클래스 엘리먼트 요소가 모델링 된 것이죠.
UML에서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갖는 클래스로 표현됩니다. 그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모델 요소를 확장하는 확장 메커니즘이에요.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꺽쇠가루 안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이 모델 요소가 인터페이스다. 이게 클래스이지만 이게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처럼 이 사각형 안에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이 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이 오고 인터페이스는 오퍼레이션만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오퍼레이션이 여기에 오는 것이죠. 이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하고 완전히 다 동일하죠. 또 다른 이제 구문으로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원형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요건 또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상세하게 다 표현되는 반면에 이거는 간략하게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요거를 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터페이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출발하다, 정지하다, 가속하다, 감속하다, 후진하다,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 등의 오퍼레이션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 즉 퍼블릭으로 공개 멤버로 지정돼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오퍼레이션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툴박스에서 인터페이스를 꺼내옵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에 운전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끌고 오는 것이죠. 여기다 놓을까요? 이쪽에다.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우리는 오퍼레이션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피처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이제 여기 피처 다이얼그 박스에서 오퍼레이션 탭이 선택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출발하다. 여기에 리턴 타입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none 출발하다, 정지하다, 또 가속하다, 감속하다. 또 후진하다. 또 우회전하다. 또 좌회전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사이에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들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연관, 어소시에이션, 집계 연관, 어그리게이션, 컴포지션, 또 종속성, 디펜던시, 또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또 실현, 리얼라이제이션 이런 등등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표현하는 표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관계, 즉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관계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객체가 대상 객체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를 동사형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 이름은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클래스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명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회사와 개인 클래스 사이에는 고용하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할 이름은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사로 표현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여기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개인은 이제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이제 다수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성. 이 다수성은 특정한 시점에 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클래스의 객체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여기 다이그램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회사는 고용자로서 여러 개, 여기 에스테리스크는 여러 개, 여러 개인을 이제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에스테리스크는 이제 여러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개인은 하나 하나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성은 여기에 이제 방향성이 보여주는데, 방향성은 메시지가 화살표의 방향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회사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은 반대로 회사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성 멀티플리서티, 다수성 표기법에서 0 이렇게 표현되면 선택적이란 얘기고 옵셔널이란 얘기고, 1은 필수적이다, 맨데이토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범위를 표현할 때는 점점 이런 이렇게 이 표기법을 쓰는 것이죠. 또 콤마로 여러 개를 이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0.1 이렇게 되면 0 또는 1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 1은 정확하게 1. 또 0. 에스테리스크 하게 되면 여기 에스테리스크가 많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0 또는 많은 것, 그러니까 0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테리스크는 많다라고 의미가 되죠. 또 1. 에스테리스크 하게 되면은 이거는 1 이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지만 선택적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이 되니까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또 1.7 이렇게 주게 되면 1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1.3 해주게 되면 1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6, 또 8에서부터 10까지, 또 15, 19 이상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요 다수성 여기를 표현할 때, 멀티플리서티 여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도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내비거빌리티. 방향성은 클래스 사이의 결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양방향성은 이제 결합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단방향성은 이제 결합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단방향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클래스 사이의 결합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성이 낮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방향성으로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런데 UML에서 이 방향성의 표현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델링 도구가 어떤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 방향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거는 이제 양방향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양방향성.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의 방향성을 갖고 B에서 A로 방향성을 갖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의 방향성 같지만 B에서 A는 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X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방향성을 갖지만 B에서 A는 지금 미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이제 방향성이 없다, 무방향성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지만 여기는 아직 모르겠다, 그냥 미정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택일 요런 표기법을 쓰는 거에서 하는 경우에서는 여기가 미정이 돼요. 그런데 이 다른 선택 3 이쪽 표기법을 쓰는 경우에는 이것은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이라는 것은 없고 B에서 A로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방향성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요. A에서 B로 미정이고 방향성이 미정이고 B에서 A로도 미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의 선택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선택 3인 경우에는 A에서 B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B에서 A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같은 거죠. 여기 표기법하고 같은 거예요. 또 여기에는 아예 이제 X 표시 양쪽 방향에 X 표시를 해서 A에서 B로도 방향성이 없고 B에서 A로도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즉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모델링 도구에서는 요 선택 1, 요 표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이제 화살표가 아무것도 없으면 미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살표가 없거나 또는 아예 X 표시가 없으면 이제 미정이고, X 표시가 있을 때는 무방향성을 갖는 거고,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만 방향성을 갖는 거죠.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모델링 도구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관계에서 방향성을 지정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고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B. 그래서 여기에 association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게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여기 이렇게 관계를 표현했을 때 이것은 좀 미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디렉션이 unspecified, 속성창에서 보면 unspecified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하게 되면 방향성을 A에서 B로 되는 거고, 또 B에서 A로 하게 되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투 소스가 되는 거고, 바이디렉셔널 해주게 되면은 양방향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이렇게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미정이다,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 단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X 표시는 없어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는 X 표시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경우, 미정, unspecified, bidirectional, source destination, destination source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살펴봤으니까 각각의 관계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관계, association. 이 연관관계는 폭넓은 의미로 모델 요소가 서로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를 갖는 클래스를 코드로 생성할 때는 연관관계의 이름을 갖는 속성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연관관계가 양방향성이면 양방향성이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이 두 클래스의 모두 역할 이름이 속성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단방향성인 경우에는 한 클래스에만 역할 이름이 속성으로 이렇게 추가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회사하고 개인이 있죠. 회사는 고용자로서, 또 개인은 직원으로서. 이게 양방향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그 코드가 생성이 될 때 클래스 회사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직원이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되는 거죠. 여기 개인 클래스 타입의 직원이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되고, 또 여기 개인 클래스인 경우에도 회사라고 하는 타입의 고용자 속성이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단방향성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주문은 이제 제품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클래스에 제품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여기에 추가되는 거고, 제품 클래스에는 이제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 거죠. 단방향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연관 관계를 한번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회사 클래스가 있어요. 회사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여기에는 이제 개인 클래스가 있어요. 개인 클래스가 있죠.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두 개 사이에 연관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associate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툴박스에서 드래그 드롭을 해주면 돼. 그럼 이제 두 개 연관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unspecified가 됐죠. 우리는 양방향성으로 하고 싶으면 bidirectional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수성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 다음에 properties, 프로퍼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롤즈에 회사 쪽에는 역할이 고용자로서 역할이죠. 그래서 멀티플리서티 여기서 고용자로서 하나만 개인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직원으로서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거죠. 0개 이상 또는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회사는 고용자로서, 또 개인은 직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게 되는데, 여기 관계 이름도 줄 수가 있겠죠. 여기 고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용하다. 그럼 이제 회사와 개인이 고용하다 관계를 맺죠. 회사는 고용자로서, 또 개인은 직원으로서. 그래서 회사는 여러 명의 개인을 직원으로 둘 수 있고, 한 개인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만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주문과 제품 사이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클래스를 추가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 주문 그 다음에 놓고, 제품 이렇게 놓고, 이 주문과 제품 사이 관계가 있죠. 어소시에이트 관계, 연관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향성을 unspecified가 아니라 이번 소스에서 destination 단방향성만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수성도 지정해 주죠. property 해가지고 role 주문으로서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그 제품도 제품으로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확인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단방향성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 중에서 특별한 두 종류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컴포지션 연관관계고 다른 하나가 이제 집계 어그리게이션 연관관계이죠. 이들 두 연관관계는 모두 모델 요소 사이의 전체와 부분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has-a 관계라고 하는데 이 전체 부분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포지션 연관 관계는 전체 요소가 생성될 때 부분 요소도 전체 요소의 일부분으로 함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요소가 소멸되면 부분 요소도 함께 소멸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와 단추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마우스가 만들어질 때 단추도 만들어지는 거죠. 또 마우스를 폐기하게 되면 마우스 단추도 함께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추는 마우스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분으로서 마우스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분 요소, 즉 단추는 전체 요소, 즉 마우스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 컴포지션 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밖에 없습니다. C++ 언어의 포함객체, 인베디드 오브젝트가 전형적인 컴포지션 연관관계의 예를 보여줍니다. 자바나 C# 언어인 경우에는 포함되는 객체의 참조값을 갖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컴포지션 연관관계를 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모델링 된 클래스들이 C++ 언어로 변환이 되면 생성이 되면 마우스 클래스는 프라이빗 속성으로 단추를 부품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어레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단추도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마우스를 이제 제품의 속성으로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단추 오브젝트는 이 부품으로 인베디드 오브젝트로 이 마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마우스와 단추 사이의 컴포지션 연관관계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추가하죠. 클래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를 단추 클래스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와 단추 사이에는 컴포지션 연관관계를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컴포즈라고 하는 관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추에서 마우스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까만 마른 목걸이 이제 마우스 쪽에 와 있는 거죠. 이때 방향성은 소스에서 단추에서 마우스로 데스티네이션이 되고 양방향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이디렉셔널 이렇게 주게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소스 데스티네이션으로 하죠. 또 다수성도 표현할 수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프로퍼티 롤에서 단추는 부품으로서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는 제품으로서 하나만 오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 요소 사이의 전체 부분 해저 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연관관계가 바로 이제
집계 연관 관계입니다. 어그리게이션 연관 관계죠. 그래서 여기 이 어그리게이션 연관 관계에서 부분 요소는 전체 요소 없이 생성되고 나중에 전체 요소의 부분 요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요소가 소멸될 때 부분 요소도 함께 그 부분 요소가 함께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에서 컴퓨터 프린터가 있어요. 컴퓨터 클래스 프린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프린터를 부분 요소로 포함하고 있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프린터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린터는 이제 따로 만들어져서 컴퓨터의 부분 요소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또 컴퓨터를 폐기할 때 프린터도 함께 폐기하는 것은 아니죠. 프린터는 폐기되지 않고 다른 컴퓨터의 부분 요소로서 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집계 관계입니다. 어그리게이션 관계. 이 전체 요소가 여러 부분 요소를 집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컬렉션이나 또는 리스트, 배열 같은 타입의 속성으로 구현되죠. 이번에는 컴퓨터와 프린터 사이의 집계 연관 관계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죠. 클래스 추가해서 여긴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두죠. 프린터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에 우리가 집계 연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프린터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마름 목골이 이제 컴퓨터 쪽으로 오게 되는데 방향성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정합니다. 프린터에서 컴퓨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다수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 프린터는 부품으로서 여러 대의 프린터를 컴퓨터에 물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본체로서 한 대의 컴퓨터에만 물릴 수 있는 거죠. 확인해 주게 되면 이런 관계가 이렇게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속성, 즉 디펜던시 관계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종속성이란 말 대신에 의존성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예에서 수강 등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때 수강 등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의 변경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죠. 받게 되므로 수강 등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에 대해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존적이다. 종속되어 있다. 학생 클래스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의존관계 또는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느 경우에 이런 클래스 사이에 종속관계가 형성되냐면 하나의 클래스가 로부터 다른 클래스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때 여기 이제 수강 등록 클래스가 학생 클래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또는 다른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 일부로 표현될 때 특별히 오퍼레이션의 매개 변수로 사용이 될 때 이렇게 여기가처럼 그래서 학생 클래스의 수강생 매개 변수로 이 수강 신청하다라고는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때 이때 이제 의존 관계, 종속 관계, 디펜던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속 관계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한번 모델링 해볼까요?
다른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수강 등록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학생 클래스가 있어요. 학생 클래스가 있고 이때 수강 등록 클래스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피처에 오퍼레이션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뉴 오퍼레이션 여기에서 수강 신청하다. 근데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오냐면 파라미터로 수강생이 들어와요. 수강생인데 그 타입이 뭐냐면 타입이 셀렉트 타입 해가지고 클래스에서 여기에 학생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강 신청하다의 매개 변수로는 학생 클래스 타입의 수강생 파라미터가 추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요 수강 등록 클래스와 학생 사이에는 디펜던시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이게 쭉 되면 이제 커먼 릴레이션십에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의존성. 요거를 이렇게 가도 좋고요. 또는 여기에서 요 화살표를 갖다 끌어 놓으면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디펜던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강 등록 클래스와 학생 클래스 사이의 의존성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일반화,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구조와 행위를 공유하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객체지향의 상속성을 표현하는 관계죠. 그래서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를 상속하는 추상화 계층도를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일종이다. is a kind of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림 여기 모델에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모두 자동차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일반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반화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특수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것과 특수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클래스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한번 모델링 해볼까요? 먼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특수한 경우로서 승용차가 있죠. 승용차.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로서 승합차가 있고요. 승합차.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것으로 화물차가 있죠. 화물차. 그래서 승용차는 자동차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에 generalize를 선택하고 승용차는 자동차의 일종이다. 이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승합차도 여기에 선택을 해서 끌어놓고 일종이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도 있고 화물차도 자동차 일종이다 해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자동차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사이에 일반화 관계를 표현한 것이 됩니다. 실현 관계, 즉 리얼라이제이션 관계는 한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의 명세를 구현하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관계는 인터페이스의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되는 책임을 클래스가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도용 인터페이스는 그리다라고 하는 책임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용 인터페이스의 그리다라고 하는 책임은 삼각형, 사각형, 원형 클래스에서 각각 독자적인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삼각형 클래스는 세 개의 좌표를 연결하는 선으로 그리고 사각형 클래스는 좌측 상단의 좌표 위치로부터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각형으로 그리고 원형 클래스는 가운데 좌표와 반지름의 크기를 갖는 원형으로 그리도록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도형 인터페이스에 그리다라고 하는 책임은 도형 유형에 따라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실현 관계는 객체 지향의 다형성, 폴리몰피즘을 지원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형성이란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그리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삼각형의 그리다 메서드는 삼각형으로 그리고 사각형의 그리다 메서드는 사각형으로 그리고 또 원형의 그리다 메서드는 원형으로 그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다형성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실현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인터페이스와 삼각형, 사각형, 원형과의 실현 관계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에서 모델링 해볼까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여기서 도형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 도형 인터페이스는 그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져요. 그래서 피처에서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그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죠. 리턴 타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none. 그리고 이 도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이 삼각형 클래스가 있고요. 이 삼각형 클래스는 도형 인터페이스를 리얼라이즈 하죠. 그래서 리얼라이즈라고 하는 관계를 그려줍니다. 삼각형에서 도형으로 리얼라이즈 관계.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션, 오버라이드나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오퍼레이션이 뭐냐? 도형 그리다 해가지고서 오케이 해주게 되면 이제 그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 삼각형 클래스가 오버라이딩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제 애트리뷰트가 있어야겠죠. 좌표, 세 개의 좌표를 갖는 것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피처에 애트리뷰트 주고 여기에 좌표 1 타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타입은 none 그 다음에 좌표 2 또 얘도 타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 3 좌표 3 타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도형 인터페이스를 리얼라이즈하는 삼각형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정의한 거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해볼까요? 그래서 사각형, 이 사각형도 도형 인터페이스를 리얼라이즈하죠.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라이즈 관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도형 그리다를 임플리멘트에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애트리뷰트도 필요하겠죠. 좌표가 있고 타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좌표와 가로 크기 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크기 이것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형 인터페이스를 실현하는 사각형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원형을 할까요? 그래서
원형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이 원형 클래스도 이 도형 인터페이스를 리얼라이즈 하죠. 여기에 리얼라이제이션 해주고 도형 그리다를 선택을 해주면 이번에는 반지름하고 좌표하고 반지름이면 되겠죠. 그래서 애트리뷰트에 좌표가 있고 타입은 없는 것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도형 인터페이스 실현해주는 원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클래스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 클래스 사이의 연관관계, 또 컴포지션 연관관계, 또 집계 연관관계, 종속성 관계, 또 일반화 관계, 또는 실현 관계 이런 것들을 UML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